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9호 제8면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이동국 FC와 함께 문화체육을 즐기다. 지난 1월 13일 사단법인 하울회 대표 한정건의 산하기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11명이 이동국 FC에서 운영하는 축구 교실과 골프 교실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김소라 시설장 제2의 이동국 FC 대표, 전 축구 국가대표와 전문 코치들의 화답으로 이루어졌다. 하울회는 하늘 아래 하나 된 우리라는 뜻으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이다. 현재 사단법인 하울회 산하기관에는 부천, 하남, 구로, 양천, 시흥, 남양주 등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돌봄센터 등 운영 중이다. 골프 수업은 이동국 갈프킹 어캐더미 프로님들의 특별 지도로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골프채 잡는 법에서부터 스윙 자세 등 기초교육을 1로 진행하였다. 골프 수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먼저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다투기도 하였다. 몇몇 교육생은 정확한 타격을 보여주어 프로님들로부터 나이스샷이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골프 교육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은 실내 축구 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이동국 FC의 코치진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며 코치들의 섬세한 지도하에 드리블, 슈팅 등 기초 훈련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은 민첩하고 정확하게 볼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힘찬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즐거워했다. 정규 수업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이동국 FC 어린이 회원과 부모님들도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훈련 모습에 박수와 힘찬 응원을 보내주었다. 훈련을 마친 장애인 교육생들은 이동국 FC에서 준비한 사인볼과 이동국 FC 굿즈 등을 선물로 받았다. 이어진 기념 촬영에는 발달장애인들의 훈련을 응원하며 지켜보던 이동국 대표의 아들 이시안 군이 함께하였다. 이시안 군은 KBS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버지 이동국 대표의 5남매 중 막내로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시안 군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맑은 미소로 발달장애인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교육생들은 평상시 경험하기 힘든 전문 스포츠 교육을 진행해준 코치진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로 감사를 전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한 이동국 FC 이원영 전 K리그 선수 헤드코치는 회원 부모님으로 인연이 된 김소라 시설장의 부탁으로 센터 안에서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코치진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주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이 자주 찾아와 오늘처럼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하울회 김소라 시설장님은 처음 1회성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이었지만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밝은 미소와 코치진들이 뜻깊은 시간의 보람을 느낀 모습에 운영진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천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성료. 부천시는 지난 5일 원일 경로당에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료보고회는 ICT 화상 플랫폼, IoT 건강관리 기기 및 실내 스마트팜 설치 확인과 어르신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 ICT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도 운동, 미술, 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IoT 기기를 이용해 QR코드로 전용 앱에 로그인하고 체온, 혈당, 혈압, 체성분을 측정하면 기기에 자동 연동 저장되어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야외에서 모종을 심어 야채를 기르던 것과는 달리 빛바람,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온도와 조명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IoT 실내 스마트팜으로 실내에서 365일 신선한 야채를 기르고 수확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시는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 기기와 지능정보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선영 사무관은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경로당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완료보고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초고령 사회와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 경로당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획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담한 공모사업으로 부천시와 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올해 2월부터 거점 경로당 12개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시작하며 3월에는 일반 경로당 33개소까지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의 장애인 어르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수원시가 8달 권선 영통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어르신과 장애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접촉식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베리어 프리 키아스는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정보 단말기를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설치를 시작해 8달 영통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의 각 2대, 권선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의 각 1대 등 총 6대를 설치했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경과보고 시연회를 열고 실증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또 지체 청각 장애가 있는 시민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해봤다. 임시선별검사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 주관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능형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사업 공모에 수원시가 선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은 접수 창구에 있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해 간편하게 문진 자료, 검사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검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는 현장 업무를 줄이고 검체 검사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장애인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작 화면에서 휠체어, 시각, 청각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를 선택하면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이 아래로 내려온다. 시각을 선택하면 점자와 음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점자 키패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돌출된 형태로 크게 만들었다. 청각장애인이 청각을 선택하면 화면에 아바타가 나와 수어로 사용법을 알려준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아도 인식되는 비접촉 에어터치 방식이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더 많은 사업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키오스크 외형과 구동 방식을 표준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서 이루어진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이 전국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수원시, 뇌병변 장애인에게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수원시가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2022년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예산 1억 800만 원, 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 사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만 2세 이상 물결표 쌓인 64세 이하, 중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뇌병변 장애가 주 장애가 아닌 부장애에 해당해도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민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소변 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판단한다. 대변 소변 조절 능력 2개 점수 모두 상당한 도움 필요, 2점, 수행 불가, 0점 등 2점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생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2022년 주거복지 시행계획 수립회 추진. 수원시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포팅,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하우징,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구축, 오어거나이징, 노후주택 주거 환경 개선, 마더파이잉, 모두를 위한 주거 공동체 조성, 인앤싱 등 5개 전략과 18개 추진과제, 31개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S홈은 5개 전략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형 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쪽방 고시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지원 강화, 마을사랑방 긴급주택 운영, 수원형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가 주거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각 추진과제 소관부서와 수원도시재단이 정책을 시행한다.